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오늘 저기 그 Q&A 시간까지 이제 다 가졌는데 이거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 보면서 한번 좀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그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고 오늘 좀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 개요 맨 처음에 보시면은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창업이라고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이라고 한다는 7년 미만의 기업,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설립일자 기준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관처는 기본적인 정부기관하고 그 밑에 산하기관 그리고 뭐 연구소 뭐 그런 등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청 제외 요건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판별할 때는 자금별로 나와 있는 공문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연체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만약에 비슷한 걸로 이렇게 중복 지원이라고 해서 받았던 걸 지원하게 되면 또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더라라는 얘기 좀 가볍게 좀 드리고, 근데 실제로 사업별로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행성 업종 안 되고요. 네, 사행성 업종 안 되고 가능하면 연체 체납 같은 거 있으시면 안 된다. 그 정도가 가장 큰 기준입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청년 전용 자금 그런 것들은 작년이 지원하실 수가 없죠. 그냥 컨셉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공고문에서 따로 지정한 요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2번에 나와 있는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한 거는 거의 공통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거의 어떤 자금, 출연 자금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업종을 보고 평가하냐? 여러분의 내 아이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템과 관련된 업종 코드가 있어요. 뭐 0002, 뭐 65584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코드 번호 보고 좀 판별이 하게 된다 정도는 좀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청 대상 업종에서 기술 창업이나 복합 창업이 돼야 여러분이 좀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특히 출연 자금의 경우는 기술 창업이 돼야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볼 수가 있었고요. 지원 자금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좀 많이 드렸으니까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망하지 않는 창업을 위해서 창업원 1억 원 조달 전략이라고 혹시 적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확실한 상환 계획이 없다면 출연 자금을 반드시 받고 시작하자. 아까도 어떤 분이 질문하셨지만 대출 1억 원 받고 시작하는 거하고 출연자금 1억 원 받고 시작하는 거하고 엄청난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에 출연자금을 1억 원을 받고 창업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연자금을 1억 원을 받으면 아마 내가 1,000만 원 정도는 아마 부담을 할 거예요. 그죠? 출연자금 1억 원일 경우 개인 부담금은 1,00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대출은 개인 부담금 1억 원이죠. 어차피 갚아야 되니까. 그죠? 거기에 이자 붙으니까 뭐 더 붙겠죠. 근데 출연자금을 이렇게 받으면은 1억 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고도 똑같이 1억 원을 낼 수 있고 여기에 대출은 대출대로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카드가 하나 더 있는 게 낫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죠. 대출을 받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에서 실패하면 뒤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정책자금 받아서 실패하면은 역으로 출연자금 올라가고 하는데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실패하면은 좀 답이 없어요. 이건 나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출연자금을 여러분이 1억 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100%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출연자금은 나름대로 정해진 사업계획과 결과물 금 예산에 따라서 맞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연자금을 받아서 정책자금을 갚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출연자금은 여기서 좀 약간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좀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출연자금 받고 기술개발처럼 좀 리스크 있는 처음에 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좀 위험한 것들은 최대한 출연자금을 받고 해결을 하셔야지 나중에 부족한 걸 정책자금을 받던가 투자를 받던가 하는 거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건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정책자금이나 대출 받고 시작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처음에 대출 받고 시작한 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투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자금을 받은 후 투자를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많은 분들이 가끔 뭐 투자해 주기니까 내가 저기 그러면 바로 투자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종잣돈이 1,000만 원 있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이디어랑 뭐 특허 하나 정도. 근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산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역으로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보세요. 저 아저씨 몸뚱아리밖에 없네. 그러면은
최대한 투자자가 유리한 쪽으로 갈 겁니다. 왜? 투자자가 떼어먹힐 확률이 높거든. 근데 반대로 저 양반이 뭔가 제품도 개발해놨고 어느 정도 팔리고 있어. 그러면 투자자는 훨씬 더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좀 더 과도한 요구를 할 수는 있어도 앞선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몸뚱아리밖에 없는 경우는 투자자가 유리하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점점점 회사가 좋아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재무 건전성도 좋고. 출연자금은 부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회사의 가치가 좋단 말이에요. 재무제표도 이쁘게 나오고. 그러니까 투자 받을 때 당당하게 투자를 요구하고, 나는 회사가 이만큼 가치 있으니까 니네가 좀 양보해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사업자를 위해서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투자받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창업자금은 1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라. 그래서 한 번 받는 게 절대 끝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여기 오셨던 많은 회원들이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못 드렸구나 생각이 드는 게, 진짜로 창업자금은 여러 번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다 라는 얘기들. 그리고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의 돈 가지고, 종잣돈은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말 중요할 때 쓰시고, 가능하면 출연자금 받고 하셔라. 왜? 여러분이 안 받으면 누군가가 이미 받아가요. 그러면 정말로 이 중에서는 사업의지가 없이 받아가는 분도 많진 않겠지만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가는 것보다는 진짜 사업하실 여러분들이 받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쿠폰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챙겨 받으셔라. 그리고 4번, 최대한 창업 3년 이내에서 많이 받아라. 왜? 창업 4년 차가 되면요, 평가 요건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점점 받기 힘들어집니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수준이 높아져요. 요구하는 선수들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단계에 가장 많이 자금을 받는 게 절대 여러분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5번째, 확실한 자금 조달 플랜을 짜라. 그래서 자금에 뭐 있는지부터 일단 명쾌하게 쭉 이렇게 알아봐야 되잖아요. 창업자금 뭐가 있는지, 기술개발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자금들만 쭉 알아봐도 한 100개 정도 스터디가 돼야 돼요. 내 아이템에 맞는 것만 따지고 보면 한 더 됩니다.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거 한번 쭉 한번 본 다음에 몇 개 지원할 건지 잡아놓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고 직원 월급도 뭐 또 줄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회사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빚 안 내고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길이다 얘기 드리고, 6번째,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련된 분야의 정보 습득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얘기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아이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 고집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다양한 아이템 카드를 여러 개 갖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괜찮은 아이템들 기술 개발을 계속 해나가면서 여러분에게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죠. 하나의 아이템으로는 원래 하나의 기술 개발 사업이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템으로 하나의 기술 개발 한 다음엔 팔아야 돼요. 하나의 아이템 가지고 여러 개 기술 개발 받는 거는 간혹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없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돈 안 들이고 머리 쓰세요. 머리 쓰고 공부하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7번째, 아까도 지금 많은 얘기들 드렸지만 무슨 지원 요건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변수가 많죠.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얘기 드렸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거야. 나는 조건이 안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 좀 바꿔보면 갑자기 안 되는 조건이 되는 조건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알던 그 다음 주에 화요일에 오실 건데 아는 회원 중에 한 분은 예전에 출연자금을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 업종을 잘못 냈어요. 업종을 전혀 일반 서비스업을 냈어요. 근데 본인은 일반 서비스업이 아니라 기술 창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서 서류에서 떨어지잖아요. 업종 바꾸니까 봐서 붙었습니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뭔가 바꾸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서 고치려는 생각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도록, 이쪽 지원 사업이나 자금들은 매년 바뀐다라고, 매년 약간씩 달라지고 바뀐다라는 그런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망하지 않는 창업이 7요소 한번 생각을 하고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진짜 창업을 하면서 망하지 않으려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3년차까지는 여러분이 수익이 안 나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3년차까지는 망하지 마십시오. 일단
네, 기회라는 게 1년차 때 오면 좋겠지만 막 7년차 때 올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일단 3년차 때는 망하지 않게 가자. 그게 가장 기본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4년차에서 7년차까지는 성장해야죠. 그때는. 네, 그때는 성장하는 기업으로 가고, 8년차 이상으로는 뭐 나중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든지 큰 돈 받고 이렇게 큰 대기업에 넘기든지 성공하는 기업으로 나가는 그런 그림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건 3년차 때까지는 망하지 말자. 그러려면 첫 번째 예산을 짜고 예산에 맞게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안 짜면요, 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갖다 써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금이 없어서 막혀서 부도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 내에서 움직이고 처음에 창업 자금이 부족하면 반드시 출연 자금을 받아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중한 개인 그 종잣돈이라던가 정책 자금을 함부로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세 번째, 고정연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 가지 이상 기획하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최첨단 무슨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최첨단 제품은 도안이면 모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잘 팔리든지 망하든지. 그렇죠. 망할 거에 대비해서 월급 벌 수 있는 뭔가의 하나를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옆에 계신 사장님이 설계 용역 같은 거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설계 용역 계속 하십시오. 그럼 꾸준히 월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랑 플러스 제조업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찾고 안정적으로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찾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4번 부분이 생각보다 넘어가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사업의 시작점으로 잡는 게 중요한 건데, 가끔은 나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프로그램 개발 한 번도 안 해봤고 저쪽 뭐 프로그램 쪽도 몰라. 그런데 그냥 프로그램이 돈 낸다니까 그냥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죠. 충분히 그 내가 잘하는 부분이 없다면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잘하는 거를 같이 넣어가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점을 갖고 좀 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이 자금 같은 거 심사할 때도요, CEO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봅니다. 회사만 보는 게 아니라 CEO의 능력이란 것도 보기 때문에 CEO도 이력 관리가 필요해요. 보면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걸 해서 하면은 어려운 거 있을 때도 어차피 여러분이 잘하는 걸로 극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한 명 이상의 창업 멤버를 확보해서 협력해라. 혼자 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가능하면은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 멤버면 정말 좋겠고, 아니면은 외부의 전문가분들이라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라도 최대한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여러분에게 제가 자금이란 정보를 오늘 알려드리기도 했지만, 자금이라는 거의 정보가 더 잘 되려면은 협력자가 있어야 돼요. 왜? 아이템 개발해야 되는데 아이템 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같이 브레인스토밍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서로 좀 돕고 이렇게 해야지 좀 해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도 해야 되고 자금도 받아야 되고 혼자서는 다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가능하면 멤버를 꼭 구해서 같이 시작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실제적으로도 혼자 하시는 분들보다 이렇게 팀으로 하는 분들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좋은 팀 만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는 아까 했던 말씀으로 아이템 개발, 정보 습득, 정보 교류, 가능하면 큰 돈 안 들이지만 여러분에게 많은 찬스를 줄 수 있는 활동을 계속 하시고, 일곱 번째, 전문적인 업무는 외부 전문가나 파트너를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도요, 특허 같은 경우는 있고 회계 뭐 이런 것도 뭐 그렇지만 전문가를 이용을 해야지 여러분이 뭔가 잘 나와요. 정말로 자금 쪽에서 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뭐 가능하면은 혼자서 다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세무기장을 예전에 처음에 창업할 때 혼자 하다가 되게 낭패를 봤던 막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 전문가분들하고 해야지 좀 일이 좀 잘 풀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가능하면은 혼자 하기보다는 나눠서 하고 좀 도움받을 분들 같이 이렇게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기 끝나고 이제 정모 시간도 가졌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많은 분들 끼리 좀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도 좀 많이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끼리 함께 좀 서로 정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도 그 다양한 분들 있으면 좀 혹시 뭐 궁금하시고 나중에 좀 나 이런 분들이 좀 알 거가 좀 필요한데 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같은 경우 있으시면은 좀 알려주시면 제가 알 수 있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아무래도 좀 기존에 거쳐가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그런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요청하시고 서로 좀 이렇게 같이 의견 나누면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뭔가 경험들이 오늘 다 계셔도 뭔가
뭐 하나쯤은 잘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정보 교류 찾으시고, 네, 아무튼 사업에서 자금 받는 부분들 중에서 일단은 망하지 않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금을 좀 잘 받으셔라. 그리고 가능하면 출연 자금 이런 거 플래닝 중요하다는 정도, 난 그 정도쯤에서 좀 가볍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기 그 4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세미나는 이제 좀 마치고, 네, 이제 저기 좀 쉬었다가 한 정모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같이 좀, 네, 맛있는 거 좀 준비한 거 스태프들이 드시면서, 네, 오늘 또 즐거운 밤을 또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